20세기 철학계에 정말 서로를 인정할 수 없었던 두 명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었죠.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 둘을 진드기 한 마리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기묘하고도 지적인 연결고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한쪽엔 창조, 생성, 그리고 탈출을 이야기한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존재와 사유를 깊게 탐구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들레즈가 하이데거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나치 드루이드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원수지간이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 사이에 과연 공통점이란 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요, 놀랍게도 또 다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물학자 야코프 폰 윅스퀼, 그리고 그의 연구 대상이었던 진드기였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윅스퀼은 동물의 세계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거든요. 윅스퀼이 제시한 핵심 용어가 바로 움벨트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객관적인 물리 환경, 그러니까 웅계붕이라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움벨트는 뭐랄까, 각 동물이 자기만의 의미 있는 신호들로만 만들어진 그런 주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거품 속에 딱 갇혀 사는 거죠. 이 움벨트라는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진드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진드기의 세계는. 와,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해요. 딱 세 가지 신호에만 반응하거든요. 첫째, 빛을 보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다. 둘째, 포유동물이 지나갈 때 나는 땀 냄새를 맡으면 바로 아래로 툭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동물의 따뜻한 피부에 닿으면 그때 파고들어서 피를 빠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진드기 세상에 전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진드기가 이 세 가지 신호를 기다리면서 무려 18살 동안이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오직 이 세 가지 사건만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진드기만의 움벨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묘한 진드기의 세계가 어떻게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줬을까요? 먼저 첫 번째 길, 질 들레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들레즈가 말한 동물대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뭐가 아닌지부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동물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요. 카프카 소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동물이 되고 싶다는 그런 판타지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럼 동물되기가 대체 뭐냐?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동맹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만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새로운 관계, 새로운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들레즈는 생성의 블록이라고 불렀죠. 대표적인 예가 말벌과 난초예요. 난초는 말벌처럼 생겨서 말벌을 유혹하고 말벌은 난초랑 짝짓기를 하려다가 꽃가루를 옮기게 되잖아요. 둘은 서로가 아니지만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들레즈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을 거예요. 고통받는 인간은 짐승이고 고통받는 짐승은 인간이다. 이것이 생성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동물되기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어떤 식별 불가능의 지대로 들어가는 경험 같은 거예요. 그냥 감성적으로 불쌍해 이런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서로 접속하는 거죠. 자,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진드기 이야기를 보고도 마르틴 하이데거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거든요. 하이데거의 핵심 주장은 동물은 세계 결핍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도 주변 환경이랑 관계는 맺고 살아요. 하지만 그걸 어떤 개념으로서 사물을 사물로서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이데거가 든 도마뱀 예를 보면 딱 이해가 돼요. 도마뱀이 햇볕에 따뜻해진 바위 위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따뜻함은 느끼죠. 하지만 그게 바위라는 광물덩어리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하이데거는 동물의 이런 상태가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철학적인 성찰의 기회를 준다고 봤어요. 바로 깊은 심심함이라는 경험을 통해서요. 이 깊은 심심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세계가 사실은 얼마나 이상하고 기이한 것인지를 문득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철학자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왼쪽 들레즈를 보세요. 개념은 동물되기. 방식은 말벌과 난초처럼 창조적인 동맹이죠. 목표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하이데거는요. 개념은 전위, 방식은 도마뱀과 바위처럼 그냥 옆에 있는 인접에 가까워요. 목표는 깊은 심심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이해인 거죠. 보세요. 똑같은 진드기에서 출발했는데 도착지는 완전히 다르죠? 아니 근데 이 오래된 철학 논쟁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이 두 철학자의 길을 합쳐서 보면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들레즈와 하이데거, 이 두 사람 모두 동물의 세계, 즉 움벨트를 통해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그냥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행성 지구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술과 철학을 통해서만 겨우 엿볼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현실, 대지라는 개념이었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온벨트는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신호는 뭔가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현실이라는 거품 안에는 뭐가 있고 그 바깥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 윅스퀘일의 진드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단순히 그 동물에 대해 배우는 걸 넘어서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의 존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못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반응하고 또 무엇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지를요. 어쩌면 그게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